안녕하세요. 재활의학 전문의 김준호 박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리가 뻣뻣하신 적 없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덜컹거리며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퇴근 후 어깨 통증 때문에 마사지를 받아도 잠시일 뿐이고 결국 다음 날 똑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일상의 작은 움직임조차 고통스러운 분들, 병원을 다녀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좌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 이완제, 진통제, 파스. 잠시 숨통을 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만약 단 3분, 매일 아침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만으로 통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복잡한 운동이나 고가의 치료가 아닙니다. 지금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통증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고 계단을 두려움 없이 오르내리고 손주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통증 관리 방법,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줄 놀라운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김영철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68세 건설 현장 소장, 평생 육체 노동으로 다져진 몸에서 깊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의 호소는 수많은 환자들과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극심한 허리와 무릎 통증, 계단 오르내리기조차 두려운 현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고 계셨나요? 김영철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10년 이후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하지만 제게는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3분만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없이 들어본 뻔한 처방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100% 책임집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김영철 씨는 반신반의하며 따랐습니다. 매일 밤 허벅지 앞쪽을 3분간 문지르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그가 다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뻣뻣함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예전보다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김영철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통증에 굴복하지 않고 현장에서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의 눈빛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 3분의 작은 노력으로 되찾은 건강, 그리고 잃어버렸던 일상은 제가 의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한 부위의 문제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부위별로 고립된 문제로 생각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신경 쓰는 것.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경락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부위의 작은 변화가 전체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에 뭉침이 생기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무릎이 부자연스럽게 꺾이면서 허리에도 과도한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만성 통증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거나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곤 했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육의 긴장과 이완, 혈액순환, 경락의 흐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부위의 작은 변화가 전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통증은 단순히 참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 몸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우리 몸의 근본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특별한 접근법을 곧 공개하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박신 할머니의 첫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68세, 허리 디스크로 인해 10년 넘게 고통받아온 분이었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오늘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에 대한 걱정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주사, 물리치료, 한방 침술까지 가능한 모든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을 권유했지만 박신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수술 후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녀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제안한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발바닥을 매일 마사지해 보세요. 처음에 그녀는 의아해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마사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온갖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제 방법을 따랐습니다. 하루에 2~3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문질렀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불과 사흘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펴는 동작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녀의 걸음걸이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며 놀라워했죠. 일주일 후 그녀는 지팡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다시 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첫 번째 통증 해결 비법, 바로 허벅지 앞쪽 마사지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자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퇴근이라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근육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부위의 변화가 우리 몸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진료한 70대 이연숙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오십견 증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오래 앉아 일하다 보니 팔을 들 때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심하게 아팠죠. 밤에는 어깨가 욱신거려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제안한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어깨만 주무르지 마세요. 오히려 허벅지 앞쪽을 문질러 보세요. 처음에 그녀는 의아해했습니다. 어깨와 허벅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하지만 우리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허벅지 앞쪽을 5분간 손가락으로 꼭 눌러가며 문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팔을 들 때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한 달 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팔만 들어도 악 소리가 나고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어깨가 놀랍도록 편안해졌습니다. 게다가 허리와 무릎 통증까지 함께 좋아졌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로 꺾이면서 허리와 어깨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구체적인 마사지 방법을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이연숙 환자분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근은 이 시스템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무릎이 부자연스럽게 꺾이면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생깁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가 흐트러지면 전체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대퇴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근육은 우리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컴퓨터에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랜 시간 서 있는 작업을 하면 이 근육은 점점 더 뭉치게 됩니다. 마사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뭉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꼬인 밧줄을 풀어주듯 근육의 경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 구체적인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 부분을 만져보세요. 거기에 딱딱한 뼈가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골반뼈입니다. 그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골반에서 무릎으로 가는 길에 1분의 지점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바로 이곳이 마사지할 부위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꾹 눌러주세요.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누르세요.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딱딱하게 뭉친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 다리는 1분 정도 해주고 다른 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1분 정도 해주세요. 마사지할 때는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이렇게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삐뚤어졌던 허리와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크게 개선됩니다. 처음에 누르면 약간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지르다 보면 점차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들 것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약간 시원한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무리한 힘을 주지 마세요. 통증이 너무 심할 정도로 세게 누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압력을 줄이세요. 둘째, 관절이나 뼈 돌출부를 직접 강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근육과 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뼈가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마사지 전 준비 운동을 하세요. 해당 부위를 살짝 주물러 주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근육을 갑자기 세게 누르면 불편할 수 있으니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마사지하는 동안 숨을 참지 마세요. 편하게 호흡하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의 긴장이 풀어진다고 생각하며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다섯째, 한 부위당 1~2분 내외로 마사지하고 하루에 여러 번 꾸준히 하세요.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절염으로 붓고 열이 있는 상태라면 마사지보다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최근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마사지하세요.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일어서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허벅지 마사지와 더불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놀라운 치유력을 담고 있는 특별한 신경 반사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서울에 사는 68세 박신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은 박신 할머니는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전기가 내리치듯 저린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오늘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걱정이 더 컸죠. 주사, 물리치료,
찜질, 한방 침술까지 모든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든 상태에 이르렀고 가족들은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제안한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발바닥을 매일 마사지해 보세요. 처음에 그녀는 의아해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마사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온갖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서 이를 자극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루에 두세 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문질렀습니다. 놀랍게도 겨우 사흘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펴는 동작이 한결 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걸음걸이가 훨씬 편해졌다며 놀라워했죠. 일주일 후에는 지팡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다시 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발바닥의 중요성에 대해 흥미로운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발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과 경락이 집중되어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전신의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자연적인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인 셈이죠. 혈액순환도 크게 개선됩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과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을 빠르게 돕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해드렸더니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들의 경우에도 발 마사지를 받은 그룹에서 통증이 덜하고 진통제 사용량도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우리 몸의 근본적인 치유력을 일깨우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발바닥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구부려 손이 발바닥에 닿도록 하세요.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등받이에 기대어 한 발씩 차례로 마사지하셔도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동그라미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을 꾹꾹 누르면 시원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너무 아프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통증은 이때 견딜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밑까지 구석구석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누를 때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곳이 몸의 다른 부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반복해서 자극해 주세요. 한 발당 1~2분 정도 마사지하면 충분합니다.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혼자 하기 힘들다면 작은 공이나 마사지 볼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굴려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으로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너무 세게 마사지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발바닥 마사지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 포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조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하루 대부분을 서서 지내셨던 조영철 할아버지. 40대부터 무릎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고 70세가 넘으면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고민하다가 결국 상태가 더 나빠져 휠체어를 타게 되셨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진통제도 먹고 주사도 맞아보셨지만 효과는 며칠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제안한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매일 밤 무릎 뒤 오금을 5분간 문질러 보세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의아해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무릎 뒤를 왜 문지르냐고요?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한 부위의 작은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할아버지는 제 말을 따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을 5분 정도 꾹꾹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할아버지가 아프던 무릎보다 오히려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평생 허리를 굽히고 일하셔서 허리 통증도 심했는데 무릎 뒤를 누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 차부터는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3주째가 되자 40년 넘게 달고 살았던 만성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오히려 평생 고생했던 허리가 먼저 좋아져서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죠. 한 달 후 검사에서는 무릎 관절 주변 염증 수치뿐 아니라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무릎 뒤 오금에는 몸 전체 뒷면과 연결된 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휠체어는 물론이고 지팡이도 없이 주 3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실 정도로 회복되셨고 평생 끊지 못했던 허리와 무릎 약을 모두 끊게 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무릎 뒤 오금은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통증 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오금은 무릎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말합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 한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와 등으로 뻗어 있는 경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곳을 마사지하면 허리 부위의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요통이 완화되고 신경계의 긴장도 완화되어 전반적인 통증 감소에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마치 우리 몸에 숨겨진 통증 해소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직접 주물러 주기 힘들다면 이렇게 무릎 뒤쪽을 눌러주는 간접적인 방법만으로도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고 자연 치유력을 일깨우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전인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릎 뒤 오금을 정확하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약간 구부리세요. 그러면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 주름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찾는 부위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듯이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닿는 지점이 됩니다.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2~3초간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눌러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정도로 적당히 누르세요. 3초 정도 눌렀으면 천천히 힘을 빼면서 손을 떼세요. 급하게 떼지 말고 서서히 떼면서 혈액이 순환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누르고 떼는 동작을 5에서 7회 정도 반복하세요. 너무 아프지 않게 규칙적으로 자극해주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방법은 특히 허리 디스크로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나 오래 서 있어서 허리와 다리가 아플 때 효과가 좋습니다. 단, 무릎 뒤에 정맥류가 심한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위중혈 지압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무릎 주변 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른 후에 무릎이 당길 때 꾹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릎 관절 내부에 염증이 심해 붓고 열이 날 때는 지압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매일 밤 5분 이 간단한 무릎 뒤 오금 마사지로 허리와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 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을 매일 꾸준히 문질러 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배운 3가지 마사지 방법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절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 5가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